네, 안녕하세요. 손인선입니다. SSO라고 들어보셨죠? 싱글 사인온의 약자고요. 오늘은 이 싱글 사인온을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애저의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계하는 데모를 포함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하려면 보통 뭐 인증이라고 제가 방금도 표현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 아이덴티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증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즉 현관문과 같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하는 거고요. 이때 사용되는 게 SAML 혹은 OIDC, 그래서 오픈 아이디 커넥터라는 형식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가입니다. 인가는 권한 부여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모든 컨텐츠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지정된 앱 혹은 페이지, 컨텐츠 등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역시 SAML 그리고 OAuth2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OAuth2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 OAuth2의 풀네임은 오픈 어설라이제이션입니다. 즉 인가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는 어덴티케이션. 그래서 뭐 로그인 같은 폼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HTTP 어덴티케이션을 쓴다거나 뭐 다이제스트 그 외에 뭐 X509라는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어덴티케이션 할 수 있고요. 일단 로그인이 된 다음에는 내가 어디에 액세스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게 뭐 액세스 컨트롤. 두 번째는 그래서 스퀘어 오브젝트 혹은 메소드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사용했던 게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그래서 ACL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당되는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이 아이덴티티의 두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SSO는 뭐냐? SSO란 싱글 사인온, 즉 사용자가 한번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뭐 오른쪽에 나옵니다만 모든 웹사이트 ABC가 다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SSO가 그 웹사이트 ABC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SAML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1차적인 아이덴티티를 통과하게 되면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 쪽에서 이런 싱글 사인온을 제공한다면 2차 웹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되게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대행 인증 방식, 그다음에 뭐 리버스 프록시 방식, 뭐 에이전트 방식 이런 거는 이제 저거죠. 윈도우 같은 데다가 그다음에 SAML 인증 방식, OIDC 방식 등등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SAML 그리고 OIDC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최신판 SAML 버전은 보통 2.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SAML이라고 하는 거는 SAML 2.0을 뜻하고요. 세일즈포스도 이 SAML 2.0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SAML, OAuth2, OIDC 이런 세 가지의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자, SAML은 말 그대로 오픈 스탠다드 포 어설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고 어덴티케이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OIDC 뒤에 있는 거죠. OIDC 같은 경우에는 어덴티케이션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Auth2는 어설라이제이션만 할 수 있어요. 즉 SAML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이제 오픈 아이디와 OAuth2는 각각의 기능만을 할 수 있습니다. SAML2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이미 만들어진 규약이고요. 그 다음에 OAuth2는 2006년 그리고 오픈 아이디는 2014년에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사실 SAML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합니다. 즉 회사 내부에서 여러 앱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요즘은 뭐 컨슈머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픈 아이디 쪽을 많이 이제 서로 추가돼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OAuth2는 뭐 API 어설라이제이션 용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SAML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XML 데이터 포맷이고요. OAuth2라든가 오픈 아이디는 이제 JSON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SO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번 로그인하면 다시 로그인하지 않고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통은 이제 웹 브라우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용어긴 합니다만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거고요.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는 IDP, 그러니까 ID를 제공하거나 혹은 OIDC 쪽에서는 이제 오픈 아이디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될 거고요.
이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이제 SAML 혹은 OIDC고요. 뭐 상세 내용은 뭐 SAML 토큰도 있고 리스판스도 있고 그다음에 SAML 어세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OIDC 같은 경우는 ID 토큰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는 내가 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싶은 서비스겠죠. 네, 이거를 SAML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고요. OIDC에서는 릴라잉 파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용어니까 한 번쯤은 외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여러분들 다 인터넷 뱅킹 하시죠?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뭐 좀 더 가까운 곳에 얘기를 해보면 우리 웹페이지 볼 때 HTTPS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공개 키, 그다음에 개인 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데 이 복잡한 수학 방정식에 의한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키가 각각 락을 할 수도 있고 언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의 위치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프라이빗 키는 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즉 IDP, 그러니까 SAML 같은 경우에는 IDP라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서비스죠. 여기에는 이 프라이빗 키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퍼블릭 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세일즈포스를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쓰신다면 이 세일즈포스에 이 퍼블릭 키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SAML이란 무엇이냐?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싱글 사인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약이고요. 그래서 뭐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라는 약측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보시다시피 실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다녀요. 이런 XML 데이터가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냥 단순 XML은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DS Signature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auth request라는 게 있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 DS Signature가 있고요. 바로 위에 issue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 쪽 이런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지나다닙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다 바로 직독직해 할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실제 데이터가 지나다니면서 싱글 사인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는 아까 같은 경우에 서드 파티 트러스트가 되겠죠. 이런 규약들이 있는데요. 자, 서비스 프로바이더란 다시 얘기를 드리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고객사에서 내가 아침에 포탈을 열고 거기에서 어떤 뭐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세일즈포스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거기에 있는 링크를 연결하실 텐데 그 링크로 타고 가는 세일즈포스가 서비스 프로바이더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회사에 뭐 자체 포탈 같은 거에 로그인하시면 보통 그쪽을 이제 IDP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를 저장하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 아침에 회사 로그인 하시죠. 포탈 하시면은 이제 포탈에 포틀릿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죠. 그 포틀릿 중에 세일즈포스를 표시하는 뭐 이미지라든가 링크 등을 클릭하면 이제 세일즈포스로 별도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키인하지 않고도 로그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세일즈포스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회사는 뭐 액티브 디렉토리라든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I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DP 이니시에이티드, 그 다음에 SP 이니시에이티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IDP에서부터 이니시에이트가 시작을 했다, 인증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P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세일즈포스를 찍고 들어왔을 때 다시 IDP로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증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8가지 과정을 통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위쪽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아이디, 뭐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게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게 서비스 프로바이더, 세일즈포스가 되겠습니다. 8가지 과정이 있는데 너무 좀 어려워서 조금 더 도식화해 봤어요. 자, 그러면 유저가 가운데 있죠. 자, 세일즈포스, 즉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접속을 합니다. 물론 포탈 같은 거에서 이미 로그인을 하셨다는 전제죠. 그러면 세일즈포스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때는 이제 세일즈포스가 서비스 프로바이더고요. 그러면 SAML 요청을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SAML 리퀘스트를 해서 그걸 IDP로 쏩니다. 그래서 IDP로 쏘면 이제 애저로 했습니다.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ML 요청이 XML 형태로 오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로그인이 안 돼 있다면 원래 애저의 로그인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IDP에서 이제 이 애저 쪽,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아이디 패스워드겠죠? 그걸로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리스판스가 있어요. 그 리스판스를 다시 이제 XML에다 차곡차곡 쌓아서 SP 쪽으로
회신을 합니다. 즉 세일즈포스는 처음에 2번처럼 리퀘스트를 받고 IDP에 보낸 다음에 실제 ID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하는 거는 오른쪽 애저가 되겠죠. 그래서 애저에서 ID 패스워드 로그인하고 SAML 리스판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SAML 어서션이라는 걸 검증을 합니다. 이걸 검증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증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인증 정보가 올바른 경우에 이제 로그인을 허락한다. 즉 세일즈포스 오그를 사용 가능할 수 있게 이 유저에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유저는 세일즈포스에도 물론 ID 패스워드가 있어요. 근데 그 세일즈포스 ID 패스워드를 쓰지 않고 애저에 혹은 즉 우리 회사에 내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쓴 ID 패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세일즈포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zure 액티브 디렉토리를 IDP로 즉 아이덴티티를 제공하는 제공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를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셋업을 하겠습니다. 싱글 사인온 할 때 일단 하시려면 Azure에다가 세일즈포스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를 만들어야겠죠. 물론 기존에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세일즈포스를 추가 도입을 했다면 이미 이런 아이덴티티는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일즈포스를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를 프로비전을 받으면 세일즈포스에 당연히 아이디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생성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뭐 일단은 저는 데모에서 이미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Azure 쪽에서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세일즈포스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세일즈포스와의 싱글 사인온을 하기 위한 기본 템플릿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템플릿 설정된 곳에 실제 싱글 사인온을 설정을 하죠. 뭐 어떤 유저를 가지고 어떻게 매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 싱글 사인온 쪽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는 5단계 혹은 4단계로 2번은 이제 스킵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zure에서 사용자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Azure 화면이고요. 처음에 들어가야 될 게 왼쪽 이렇게 눌러서 여기 보시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를 들어가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기본적인 설정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 유저를 먼저 미리 추가를 해놨습니다. 요 위쪽 세일즈포스 1, 세일즈포스 프린시플 네임이 있고 유저 디스플레이 네임이 있는데요. 이 유저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유저는 이제 현재는 세일즈포스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냥 우리 회사 유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싱글 사인온 할 유저를 세일즈포스에서 생성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라 생각돼서 기본 유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데모 같은 경우는 챕터 프리 무료니까 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AD에서 다시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서 새로 추가를 하고요. 이때 이제 세일즈포스를 선택하면 그 템플릿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역할 뭐 이런 걸 다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세일즈포스와의 싱글 사인온을 위해서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세일즈포스 안에서 보면은 커넥티드 앱이라는 게 있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템플릿이 많은데 이 중에 세일즈포스용이 있을 겁니다. 네, 보시면 여기 세일즈포스가 있죠. 선택을 하고요. 뭐 이름은 그냥 세일즈포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싱글 사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사인 유저를 해야겠죠. 앞서 제가 유저를 만들었었잖아요. 물론 이제 유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룹도 만드실 수 있는데 뭐 여기서는 데모니까 간략하게 유저만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유저가 이 세일즈포스 유저고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롤도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뭐 일반 스탠다드 유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어사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실제 애저에서 방금 유저까지는 등록을 했고 또 세일즈포스 같으면은 커넥티드 앱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세일즈포스와 연결할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싱글 사인은 설정을 할 건데요. 세일즈포스의 URL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URL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애저 단에 싱글 사인은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실제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회사의 도메인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을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애저 쪽으로 오면 아까 만들었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어사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사인 했었죠, 유저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싱글 사인온을 설정을 합니다. 2번. 싱글 사인온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화면에는 디서블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사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사물을 기반으로 한 싱글 사인온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사물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보시다시피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죠. HTTPS 그리고 아까 카피했던 세일즈포스트 안에서의 도메인 네임이 되겠습니다. 앞에 HTTPS를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ply URL도 똑같이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세 가지 값을 똑같은 값이죠.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사물 설정은 마쳤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세일즈포스와 연결할 수 있는 뭐 스테터스라든가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 XM이라는 게 있어요. 이 XML을 다운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일즈포스 단에서 또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애저에서 싱글 사인온 설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싱글 사인온 설정에서 다운받은 XML을 가지고 세일즈포스 단에서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세일즈포스 단의 싱글 사인온 설정 화면이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게 이제 사물, 아까 애저에서 사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받았던 그 XML 파일, 메타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새로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전에 다운받은 파일을 넣으면 기본 설정이 맞춰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네임 같은 걸 좀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Azure AD 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PI 네임도 Azure AD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아이디라든가 이런 건 건드리지 않고요. 사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페더레이션 아이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일즈포스에 유저 아이디가 있지만 내가 싱글 사인온의 용도로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때 이런 페더레이션 아이디라는 걸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페더레이션 아이디로 이번 데모에서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 로그아웃 이네이블 되어 있는 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애저라든가 이런 어떤 뭐 표준 솔루션들은 이렇게 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표준의 이런 그 지원을 좀 덜 되고 있는 혹은 뭐 로컬 업체에서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 도메인에 보시면 아까 마이 도메인 카피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로그인 방법을 추가를 해야 돼요. 즉 세일즈포스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세일즈포스 화면에 우리가 이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었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싱글 사인온으로 Azure AD를 하나 넣었었죠. 그래서 이 Azure AD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Azure AD가 SSO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 로그인 방법 중에 그러니까 어덴티케이션 하는 방법 중에 Azure AD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Azure 단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를 보시면 여기 프린서플 네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프린서플 네임을 이제 세일즈포스의 페더레이션 아이디에 넣게 되면 이 아이디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디 요 아이디 있죠. 요 아이디가 복사를 했고요. 이 아이디가 세일즈포스와의 연결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정 뭐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에디트를 하고요. 네, 다른 걸 바꾸지는 않을 거고 밑에 보시면 이 싱글 사인 인포메이션이 있고 밑에 보시면 페더레이션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이 페더레이션 아이디가 앞서 조금 전에 제가 애저에서 복사했던 값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세일즈포스 1,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뒤에 지메일 쪽에 애저에서의 어떤 유니크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셨던 이 페더레이션 아이디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애저 단에 유저 프린서플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개가 매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실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윗단에 있는 URL이 있습니다. 이 URL이
도메인 네임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용하신다면 실제 회사에서는 로그인을 여기서 하지 않고 원래는 포털 화면에서 하실 거예요. 원래 회사에서 사용하는 뭐 엔터프라이즈 포털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세일즈포스가 아마 링크로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부분에 URL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창이 없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zure AD로 나는 하겠다. 물론 이 화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바로 로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요 브라우저에서 이미 Azure AD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포털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포털에서 한번 로그인하면 그 로그인 한 걸 가지고 싱글 사인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 브라우저에서 Azure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Azure 로그인도 안 물어보고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싱글 사인온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